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정청이 백신 완전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곧바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당장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서 미접종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은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공항 같은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11일부터 실업수당 청구 시 구직 활동 상황을 밝혀야 합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이 어제 한국에 제공하는 백신 공급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90대 아시안 여성이 길 가다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증오 범죄를 보고 수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으며 용의자 역시 체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 폐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3,100만 명이 넘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LA 총영사관이 오는 21일에 제외투표소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달 말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잠재적 야권 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 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검찰 조직 개편 최종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어제 1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했던 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오픈이 샌디에고 토리파인스에서 지금 나머지 1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러셀 헨리 등이 4언더파 공동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선수 중에는 김시우 선수가 2분파 공동 2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방출 대기 조치됐습니다. 한국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2.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은 이제 직장에서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직업안정청이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주정부가 이를 행정명령, 개빈 뉴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확정하고 당장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작업환경안전청이 경제개방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정부 마스크 완화 지침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17일 승인했습니다. 새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며 가주의 사무실과 공장, 소매업체 등 모든 일터에 적용됩니다. 주정부가 확정한 직장 내 마스크 규정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에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허용하되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의 백신 접종 사실 증명은 CDC가 발급한 백신 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원이 원할 경우 굳이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직원이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서류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 측에 자신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지만 이 경우에 해당 직원은 백신 미접종자로 간주됩니다.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직장의 실내외 공간에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요구되지 않으며 글래스나 유리 차단막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직원들은 계속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무실에 혼자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준비해 놔야 합니다. 일터가 실외일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야외에서는 직원 간 6피트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받았음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업주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 EDD가 어제 7월 1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구직 활동은 본래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방정부가 이 조건을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허용했고 캘리포니아 역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수당 청구인들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주간 증명 절차에서 나오는 구직 활동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 노라고 답변해도 그동안 실업수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는 예스라고 대답해야만 한다고 EDD는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가도 좋다라고 권고를 완화했습니다. 배 승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크루즈선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크루즈선 여행을 피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크루즈 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여행 3일 전 그리고 여행 5일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도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크루즈선이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출항하기로 예정된 날짜를 일주일 남기고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셀러브리티 엣지는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26일 다음 주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영업 재개를 앞둔 크루즈 업계에서는 백신 접종이 현재 최대 화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힌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해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회원국들이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알바니아, 레바논,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8개국 여행객에 대해 역내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여행객에 대해서만 여행 제한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서 유럽 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국가 명단은 이제 16개 나라로 2배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어서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먹는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보건부는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을 제약업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선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제약업계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미국 보건부는 또 백신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함께 머크앤드 컴퍼니 등 여러 제약회사가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It's going to accelerate the clinical testing of promising antiviral medicines that are already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clinical trial.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먹는 약 형태의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제품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에 이어 먹는 약 형태의 치료제까지 개발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뿐입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는 정맥 내 주입 방식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200만 명이 늘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가 전 세계 80개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페루 수도 리마의 공동묘지. 코로나19 희생자가 늘면서 빈자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묘지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시신을 집 앞마당에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 200만 명이 되는데 1년 넘게 걸렸지만 200만 명이 추가되는 데는 6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등 5개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올 3월 이후 전 세계 신규 감염의 43%를 차지하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ell, that figure, around 40% more transmissible, is indeed, that's the latest advice I have. That means that it is more difficult, obviously, to manage this virus with the new Delta variant.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현재 80여 개국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영국은 신규 확진의 90% 이상이 델타 변이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우세종이 돼 새로운 대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다소 후텁지근한 더위 보이겠습니다. 어제 낮 한때 일부 지역에 예상치 못한 빗방울이 떨어졌죠. 오늘 역시 일부 지역에 빗방울 지나겠고 부분적으로 짙은 구름도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3, 4도가량 떨어집니다. 하지만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겠고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오늘 밤까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에는 주 구름 거친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밤 최저 기온은 좀 더 떨어져서 열대야 현상 조금씩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불볕더위 기사가 완전히 꺾여서 다음 주 중에는 조금씩 예년 기온 되찾아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9도, 63도, 해안 지역은 70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2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백악관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계획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제적인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보다도 중국과의 갈등이 더 첨예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과 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해외 순방으로 참여한 G7과 나토 정상회의는 반중 전선을 모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미중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꼽았습니다.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데 두 정상 모두 참석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인 지난 2월 시 주석과 전화통화는 했던 만큼 이번에는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상원에서 어제 반도체 제조업 투자에 25%의 세액공제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금융위원장과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프 의원, 또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 등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비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가 시행되면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아리조나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도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 이라크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백악관에게 준 무력 사용권 폐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68, 반대 161표로 처리됐습니다.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서 2002년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무력 사용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CNN은 표결 지지자들은 9.11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전쟁 권한을 억제하려는 첫 조치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표결은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초당적 지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로니 잭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검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치 출신인 잭슨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이 군 통수권자와 국가 원수로서 적합한지 따져보자고 한 것입니다. 자신과 의원 13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주치인 케빈 오코너 박사와 백악관 최고 의학자문역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잭슨 의원은 버락 오바마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주치의였고 바이든 대통령을 치료하거나 검진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던 바이든 대통령을 정신 건강 문제로 공격하기 시작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잭슨 의원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두고 극찬을 쏟아내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6월 19일 내일이죠. 6월 19일은 쉬는 날 연방 공휴일입니다. 올해 19일은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대체 휴일로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예 해방일로 기념돼 왔던 6월 19일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 행사에서 노예 해방일은 노예 생활의 길고 힘든 밤과 다가오는 밝은 아침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위대한 나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서명 행사에는 흑인 사회 지도자와 의회 80여 명이 참석해 환호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서명을 함으로써 노예 예방일 6월 19일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올해는 19일이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은 오늘 휴무에 들어갑니다. 통상 연방기관과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도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을 닫는 은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인은행들은 너무 급하게 시행돼서 고객에게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오늘은 정상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주정부들이 줄기차게 밀어붙여왔던 오바마 케어 폐지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건강보험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전국의 3,100만 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그대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해달라는 소송을 7대2로 기각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2010년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존속시킨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판결입니다. 앞서 2012년,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계속 가로막혔습니다. 7월 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내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로 오르게 됩니다. LA시 기준 2016년 $10에서 시작한 이 최저임금 인상 행진은 드디어 목표치인 $15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LA시와 LA 카운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직원 수 25인 이하 사업장 업주는 현재 $14.25인 최저임금을 $15로 올려줘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이미 $15로 인상한 26인 이상 사업장은 $15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LA 이외 남가주에서는 말리부, 패세디나, 산타모니카 지역 등도 25인 이하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됩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습니다. 피닉스시 교회 웨스트밸리 지역 8곳에서 1시간 반 동안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4명이 총에 맞았고 나머지 9명은 부상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고 용의자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인몬바 지역 주택에서 아시아계의 모자를 살해한 용의자가 바로 사망자의 아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나인몬바 한 주택에서 로레타 호와 에드워드 관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수사해본 결과 숨진 여성의 또 다른 아들인 에릭 관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엄마와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에릭 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200만 보석금을 책정받고 구금돼 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이 팍나브레아 아파트 단지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1명이 숨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이틀 전 대낮입니다. 오후 2시 30분경 팍나브레아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 삼가와 사우스 번사이드 애비뉴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칼에 찔린 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팍나브레아 아파트 단지 뒤쪽 뒷단지에 조문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이 팍나브레아 청소 용역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애도의 이 꽃과 조의금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의금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팍나브레아 아파트 단지 뒤쪽에 조문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보해 주신 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용의자의 살해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용의자 신원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시가 상공회의소들에게 코로나 구제기금을 제공합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어제
코로나 사태 동안 이 펀드레이징과 회원수가 줄어든 LA시에 있는 상공회의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랜트가 마련됐고 최소 $5,000에서부터 $10,000의 그랜트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랜트에는 총 $45만 투입돼 있고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5,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이를 앞두고 재외선거 모의 투표가 LA 총영사관에서 오는 21일에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재외선거 일정에 돌입합니다. 실제 재외선거 투표는 대선 선거일 2주 전인 내년 2월 23일부터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투표소 확대, 재외선거의 우편투표 도입 등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에 변화가 생길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모의 재외선거 모의 투표를 한다라고 LA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41명의 국외 부재자와 4명의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모의투표는 장비 및 회송 절차 등 재반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일찍 점검이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데 오는 6월 21일 날 모의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투표 사무원들의 선거로 시작돼 오후 5시 투표 마감 후 투표지 등 관련 서류를 국내로 회송함으로써 공관에서의 모든 절차가 종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내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2,500의 현금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6일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현금 $2,500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미접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완화에도 여전히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제발 의무적으로 착용해라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이 한국정쟁 71주년을 맞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4일 목요일과 27일 일요일 두 번에 걸쳐 한반도 평화포럼과 다이나믹 코리아 행사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좌초 위기를 겪은 시카고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됩니다. 그랜드파크 인근에 건립이 추진돼 왔던 73층 높이의 주거 전용 빌딩에 대한 용도 변경안을 시카고 도시개혁위원회가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개발업체 발표를 인용해 시카고시 의회가 예정대로 변경안을 승인하면 코로나 사태로 1년 이상 중단됐던 건설 공사가 올가을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축의 메카로 불리는 시카고 도심에 또 하나의 마천루가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90대 노인 여성이 길을 가다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증오범죄를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17일 오전 10시 15분경 포스트 스트리트 800에서 길을 걷던 94세 된 아시안 여성을 칼로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는 곧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용의자를 추적해 체포했는데 이 용의자는 지난 2016년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었고 지난해에만해도 강도범죄로 5번이나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체포 당시에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와 차기 자문위원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미달 사태는 다른 미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젊은 층과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인선 기준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숲속회 음악인
샌프란시스코 스턴 그로브 페스티벌이 다시 열립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이 코로나 사태로 취소됐던 샌프란시스코 스턴 그로브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인 6월 20일 일요일에 낮 2시 모두 10차례나 공연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84회 샌프란시스코 스턴 그로브 페스티벌은 평소 수용 인원의 약 15%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소식입니다. 6월 15일부로 하와이주 이웃섬 여행 제한이 전격 해제되면서 이웃섬 공항 카운터가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와이주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본토 여행 후 하와이로 돌아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와이 숙박관광협회는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 관광 수지 회복으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관광산업 재개를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는 동부조 경기 한 경기만 플레이오프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경기가 열렸었죠. 어제 경기에서 미러키 벅스가 크리스 미들턴의 득점포를 앞세워서 이 브루클린 네츠를 잡고 시리즈 전적 3승 3패를 만들었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미러키 어제 승리로 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위한 승부를 기어이 마지막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1, 2차전과 5차전을 내주고 시리즈 전적 2승 3패 그리고 6차전 승리하면서 3승 3패. 미러키 벅스가 과연 거한 브루클린을 꺾고 플레이오프 동부조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49득점을 뽑아냈던 케빈 듀란트가 32득점, 리바운드 11개로 분투했지만 제임스 하든의 부상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3승 2패로 앞서고 있는 LA 클리퍼스와 유타 재즈 간의 6차전 경기는 오늘 열립니다. 오늘 오후 7시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LA 클리퍼스와 유타 재즈 간의 플레이오프 6차전 경기 LA 클리퍼스가 3승 2패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오늘 승리하면 서부조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에이스 류현진이 등판할 때마다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를 펼쳤던 토론토가 이번에는 굴욕적인 트리플 플레이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텍사스 양현종은 방출 대기 조처를 당해서 빅리그 진출 이후 최대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Y10입니다. 노아웃 2, 3루 득점 기회 강타자 게레로 주니어가 친 땅볼이 어이없는 트리플 플레이로 연결됩니다. Triple play! They pulled a triple play! Second one of the year and this one falls under the heading of funky. 2루와 3루 주자 판단 미스가 겹치면서 양키스 투수부터 시작된 수비는 유격수를 2번 거쳐 결국 3아웃으로 끝나는 3중살로 기록됐습니다. MLB.com도 이런 상황에서 트리플 플레이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역사상 가장 기묘한 3중살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로 강등된 지 하루 만에 방출 대기 조치를 당했습니다. 텍사스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오른손 투수를 40인 로스터에 넣기 위해 양현종을 방출 대기 조치했습니다. 양현종은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의 트레이드나 방출 혹은 마이너리그로 완전히 내려가야 합니다. 지난 겨울 미국에 진출한 양현종은 8경기 선발과 불펜을 오갔지만 승리 없이 평균 자책점 5점대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날 2게임 연속 홈런을 친 오타니가 디트로이트 타선을 잇따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6이닝) 5피안타에 단 1실점 5탈삼진 시즌 3승. 타석에서도 볼넷 2개로 출루한 오타니는 에인젤스의 3연패를 끊어내며 만화 같은 투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일요일 날 등판하는 것으로 일정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말에 또 바빠지시겠네요. 일요일 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는 볼티모어와의 경기에 선발 출장합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오후 4시에 애틀란타와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류현진은 3실점, 김광현은 1실점, 퀄리티 피칭을 했지만 승수를 챙기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선발승을 다시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첫날 경기에서 앙숙관계의 브룩스 캡커와 브라이슨 디셈보가 각각 언더파와 오버파를 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YTN입니다. 8,000명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 US 오픈 첫날, 메이저 사냥꾼 캡카가 앙숙관계인 장타괴물 디셈보에 한정승을 거뒀습니다. 디셈보는 호쾌한 장타쇼는 여전했지만 아이언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2오버파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반면 캡카는 2언더파 공동 5위에 올라 2017년과 2018년 우승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이 대회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So many people out there following early in the morning, probably more than I thought, but it's nice to see them out there. Always supportive, so it's always a good thing. 러셀 헨리는 4언더파로 2홀을 남긴 오스트 히즌과 공동 선두에 올라 첫 메이저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I haven't finished top 10 in majors or anything. I haven't really been in the majors, so been in a couple, but I'm still working to kind of that part of my career. I want to make that better, play better in the majors. 코로나19 확진으로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을 눈앞에 두고 기권해야 했던 존남도 공동 5위로 서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 그랜드슬램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선 노장 필 미켈슨은 4오버파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타수를 줄여야 하는 파5 13번 홀에서는 갤러리들의 휴대전화 촬영 소음 때문에 어드레스 풀기를 수차례 반복하더니 결국 보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Yeah, it's like part of professional golf. You have to learn to deal with it. I don't understand why you just can't turn that little button on the side, but into silent. But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시우가 2분파 공동 2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안개 때문에 1시간 반 늦게 시작된 경기는 일부 선수가 최대 6개 홀을 남긴 상태에서 1몰로 중단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안시현 선수 기억나십니까? LPGA 투어에서 신인왕에 올랐던 안시현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안시현 선수가 미국으로 와서 2013년 신인왕에 오른 안시현 선수. 하지만 미국 무대에서는 신인왕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복귀했지만 결국 은퇴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의 명문 구단 유벤투스의 잠피에로 보니페르티 명예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축구 황제 펠레와 A매치 득점을 한 자릿수로 좁히면서 감격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역시 YTN의 보도입니다. 브라질은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듯 깔끔하게 페루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12분 만에 수비수 산드루가 춤추는 몸짓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에이스 네이마르는 집중 견제 속에 경기장에 뒹굴었지만 페널티킥은 무산됐고 분풀이하듯 바로 필드골을 꽂았습니다. 수비수 다리 사이를 파고든 알고도 못 막는 각도 큰 슈팅. 코파 아메리카 2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브라질은 후반 막판 2골을 더 보태며 4대0 화끈한 완승을 챙겼습니다. A매치 통산 68번째 골로 2연승을 이끈 네이마르. 경기 후 브라질 역대 최다 득점자 황제 펠레와 9골 차라는 말에 네이마르는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같은 조 콜롬비아는 비기고도 진 기분입니다. 90분 내내 두드리고 또 두드렸는데 베네수엘라 골키퍼 파리네스를 못 뚫었습니다. 슈팅 23개, 무려 8개가 골문으로 향했지만 득점 없이 무승부. 막판 이딴 신경전과 몸싸움에 콜롬비아 한 명이 퇴장당한 전쟁 같은 승부였습니다. 슈퍼스타 호날두를 시작으로 찬밥 신세가 된 공식 후원 음료 코카콜라와 하이네켄. 대회 주최 측은 선수는 스폰서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벌금 징계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유로 2020 초반 냉가슴을 앓는 후원사. 반대로 러시아 감독의 콜라 사랑과 선수의 익살맞은 러브콜에 한숨 놓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이틀 연속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레인과 함께 갑자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감행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이틀 연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마스도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공습에 나선 전투기를 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수요일에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 군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날아온 방화형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이 날려보낸 방화 풍선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28건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풍선 공격은 이스라엘 강경 우익단체가 지난 15일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국기 행진을 벌인 이후 감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들에게는 고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달 20일 휴전한 뒤 26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극우 성향의 나프탈리 베네트 신임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 이틀 만에 공습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유인 우주선 발사와 도킹에 성공하면서 우주 굴기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프로젝트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을 위해 군대 소속 우주인 3명이 선저우 12호에 탑승합니다. 발사를 앞두고 열린 출정식을 보면 중국 국기를 흔드는 참석자 뒤로 창당 100주년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표어가 등장합니다. 다음 달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 발사를 통해 국가 위신과 애국심을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2016년 선저우 11호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7번째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 테너와 지난달 우주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실은 화물우주선 텐저우 2호를 발사했습니다. 선저우 12호는 발사 7시간 만에 테너와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인 3명은 그곳에 석 달간 머물며 우주선 수리와 설비 교체, 각종 실험 등을 하게 됩니다. 선저우 12호에 이어 텐저우 3호와 선저우 13호 등 모두 11번의 발사로 내년 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하늘 궁전을 뜻하는 우주정거장 텐궁이 완성되면 최소 10년간 지구 400에서 450km 상공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